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 진짜 억울하죠. 우리는 이걸 겪으면 대부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 내가 종목을 못 골랐구나. 내가 타이밍감이 없구나. 그런데 오늘은 이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문제는 종목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구조였을 수도 있다. 오늘 영상은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런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왜 좋은 종목을 골라도 대부분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시대의 결론이 QQQ, QLD, TQQQ 같은 나스닥 계열 ETF로 귀결되는지. 이걸 감정, 철학 구조, 시대 흐름으로 정말 길게, 깊게 풀어볼게요. 우리는 주식할 때 늘 정답을 찾습니다. 이 종목이 오를까? 지금이 바닥일까? 이 기업이 미래의 엔비디아일까? 근데 현실은요, 정답을 맞히는 사람보다 정답을 지키는 사람이 승자인 게임입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건 어렵고, 좋은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다. 시간을 못 견뎌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실패 원인을 실력 부족으로만 보지 않고, 구조 부족으로 다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머리로는 압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야. 변동성은 당연한 거야. 근데 마음은 이렇게 말해요. 이번엔 진짜 다른 하락 아닐까? AI 버블 끝난 거 아닐까? 이제는 고평가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자. 이게 바로 장기 복리를 깨먹는 대표적인 패턴이죠. 그 순간 우리가 하는 선택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플 대 나스닥. 결과만 보면 애플이 더 많이 올랐죠. 그런데 과정이 다릅니다. 애플 같은 초대형 성장주도 중간에 큰 폭의 하락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건 틀린 종목이어서가 아니라 성장주가 원래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하락을 견딜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수익률은 종목이 만들지만 자산을 키우는 건 완주율이다.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빙산 철학. 작은 얼음덩어리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게 뭐냐면 뉴스 한 줄, 유튜브 한 영상, 하루 급락, 단기 악재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큰 빙산은 해류를 따라 움직입니다. 해류는 느리지만 방향이 분명합니다. 투자가 길어질수록 이 구분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시대의 해류는 뭘까요? 명확합니다. AI, 반도체, 빅테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미국. 왜냐? AI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다시 쓰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AI는 그냥 편의 기능이 아니에요. AI는 노동의 방식, 생산성, 기업 경쟁력, 국가 패권, 이걸 통째로 바꾸는 엔진입니다. AI를 도입하는 기업은 조금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속도가 달라지면 시장은 결국 승자 독식으로 가죠. 그래서 대형주가 유리한 시대라는 관점이 설득력이 생깁니다. AI를 두뇌라고 했으면 반도체는 심장이고 에너지입니다. GPU, HBM, 파운드리, 장비, 소재, 설계 생태계. 이게 다 AI 경제의 실물 기반이죠. AI가 커질수록 반도체의 역할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AI는 반도체를 통해 현실이 되는 기술입니다. 이 영상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빅테크를 기업 하나로 보지만 사실은 생태계입니다. 애플 디바이스 서비스 앱 생태계, 구글 검색 광고, 유튜브 안드로이드, MS 클라우드 기업 소프트웨어 AI 투자, 아마존 이커머스 AWS, 메타 인간의 관심 감정 커뮤니케이션. 한번 생태계가 굳으면 단순히 고평가 저평가로 재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왜 ETF인가?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하죠. 우리는 다 바쁩니다. 본업, 가족, 생활비, 건강. 그리고 매일 기업 분석할 체력도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ETF가 나옵니다. ETF는 단순히 편한 상품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디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개별 종목이 흔들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반면 ETF는 이렇게 바뀌죠. 이 산업 전체의 사이클이 잠깐 흔들리는 거다. 이 차이가 장기 투자에서 심리적 생존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럼 ETF도 많은데 왜 나스닥인가? 논리는 단순해요. AI 반도체 빅테크의 최대 집합소가 나스닥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인프라를 가장 두껍게 담은 그릇. 이게 나스닥 계열이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QQQ. 기본기 시장의 핵심 방향을 담는 표준 그릇. QLD. QQQ의 2배 레버리지, 가속 페달 장기 적립시계.
현실적인 공격성을 더하는 선택지. TQQQ. QQQ의 3배 레버리지 터보 엔진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위험한 도구. 여기서 중요한 말. TQQQ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다루는 도구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왜 내가 팔면 오를까요? 대부분은 이거예요. 하락이 무서워서 판다. 상승이 아까워서 따라 산다. 즉 매수매도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리고 이게 평생 반복되면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멘탈 손실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룰을 글로 만들어서 내 감정을 차단하는 것. 예를 들어 1. 매수 기준 QQQ 기준 21선 아래에서만 QLDT QQQ 분할 매수. 2. 익절 기준 정고점 또는 정고점 근처에서 레버리지 물량의 일부에 20%-30%만 매도. 3. 현금 방어 구조 익절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남긴다. 다음 급락 때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탄약. 이렇게 해서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투자하는 거죠. 정보가 아니라 지식에 투자하라. 이 문장이 이번 영상의 철학을 진짜 완성합니다. 정보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내일이면 바뀝니다. 하지만 지식은 남아요. AI가 왜 패권 기술인지, 반도체 공급망이 왜 중요한지, 빅테크가 왜 승자독식 구조인지, 미국 시장이 왜 구조적으로 강한지, 이걸 이해하면 하락이 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바람이구나. 해류는 멈추지 않았구나. Q1. 지금 AI 조정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한 번에 맞히려 하지 말고 분할 기준선입니다.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완주력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Q2. TQQQ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게 문제라기보다 위험을 감정으로 다루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비중, 매수 조건, 익절 조건, 현금 구조. 이 4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Q3. 개별 빅테크가 더 수익률 좋지 않나요?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변동성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수익률보다 완주율 이 말이 진짜 현실적인 전략이 됩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종목을 몰라서가 아니라 좋은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는 구조가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해류는 AI, 반도체, 빅테크, 미국이 흐름입니다. 그 해류를 가장 실용적으로 담는 방식이 QQQQLDT QQQ이고 핵심은 레버리지는 믿음이 아니라 룰이다. 여러분, 작은 얼음덩어리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투자 대신 큰 빙산처럼 해류를 타는 투자를 함께 해봅시다. QQQ로 방향을 만들고 QLD로 속도를 더하고 TQQQ는 반드시 룰로만 운용하는 것.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편안한 시간 되세요.